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청이 후원하고 미래교육포럼이 주관하는 열린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미래교육포럼 사무총장 김재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흩어져 살았던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함께한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불만과 갈등이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요즘, 가정폭력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자녀들에게는 적응장애나 행동장애로 나타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열린 토론에서는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법 알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법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현재 두루예술심리상담센터 안정선 소장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제 왼쪽 가정폭력 예방 전문 강사 조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 강주광역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담당 김진기 장사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폭력 범위와 종류 그리고 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선 소장님. 네. 가정폭력이라 하면은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예.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서 가정폭력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재산적 피해를 동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폭력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범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의 자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습니다. 즉, 가정폭력의 범위에는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김진기 장사님, 그럼 가정폭력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녀가 당했다라고 하면 아동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또 부부가 당했다라면 남편폭력, 아내폭력이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이 당했다라고 하면 존속폭력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약물 중독에 따른 어떤 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걸 통칭해서 가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 그러면 이제 신체적 폭력만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폭력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구만요. 그럼 조은경 선생님, 가정폭력에는 그 유형이 어떻게 나눠진가요? 예, 방금도 신체적 폭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폭력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 세 번째는 경제적 위협, 네 번째는 성적인 학대, 다섯 번째로 방임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도 해당되지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그 다음에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 잡는 것 등 이런 것들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폭언이나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또는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또한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위협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적인 폭력은 부부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또한 성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방임 같은 경우는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 등이 방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류가 좀 유행이 많네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좀 잘못하면 해초리로 맞기도 하고 뺨도 맞고 하고 그렇게 컸는데 요즘 같으면 전부 그게 지금 가정폭력으로 예, 되는 폭력이 되는 것이었네요.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가정폭력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유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소장님. 예. 각종 이렇게 통계에 보면 요즘 가정폭력이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과 TV 등 즐길 거리가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간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 간 대화 단절은 상호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뉴스부터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폭력을 미화하거나 무감각하게 드러내는 점도 가정폭력 문제의 증가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요즘 가정에까지 스며들어서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요즘이네요. 자, 김진기 장사님, 앞에 이제 두 패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문제점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폭력보다도 훨씬 심각한 피해를 느끼게 되고 또 그거를 당하게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진다든지 불안감에 빠진다든지 또는 의사소통 능력이 악화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납니다. 또 가족의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해야 된다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지 않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폭력을 경험하고 또는 보게 됨으로써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녀에게는 지적, 정서적 어떤 인격 장애를 갖게 되는, 그래서 발달할 시기에 적절한 발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어떤 폭력이 자식들에게 교육화되면서 폭력의 사회 현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면서 폭력이 교육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이 가정폭력은 한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자란 세대에도 그 가정폭력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전승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낳는다는 게 가정폭력의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이렇게 크다 보면 보통 그 가정폭력 하면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치부해버렸거든요. 김희정 선생님,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한가요? 그래도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들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신고하는 문화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 세대들도 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들이 좀 되면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인식도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족폭력에 신고를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최근 사례에도 나오듯이 코로나19에 뭐 어머니가 자기를 조금 학대했다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딸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언론에도 나왔듯이 가족 간의 신고 사례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변해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가정폭력 원인이 있고 분명히 일어났으면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조은경 선생님, 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처벌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고하기 위해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대한 현장을 목격할 경우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협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라면 경찰관과 따로 그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요즘 상담을 하시다 보면 가정폭력의 가장 많은 유형은 어느 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신체적 폭력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그것보다 언어적 폭력이 정말로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학대받았다는 이런 인식을 받는 경우도 참 많고요. 요새는 또 경제적인 그 위협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생활비를 일일이 다 보고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가정폭력이네요. 예, 예. 가정에서 돈 모신 분들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의 원인과 그다음 문제점 그리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대처를 했으면 사후 처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사후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나오신 세 분들은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아, 정말로 상담 결과에 인해서 효과가 나타났다든가 또는 이런 집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폭력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례를 하나씩 조목조목하게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진기 장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가정폭력 사례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 모두 특정 종교를 믿는 국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문화적 신념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가했던 사례입니다. 부모는 이게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그게 폭력이다라고 얘기해주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출입국 사무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 상담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요. 또 스스로 그거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부모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조은경 선생님. 네. 제가 일시보호 시설인 쉼터에서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실패했다는 소리는 듣기 않기 위해서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무시 그리고 경제적인 그 학대까지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아이들에게 향했을 때 이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쉼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전수시키거나 대물림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그 보호시설 속에서 불안해서 자꾸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더 아이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도 그 시설 안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쉼터 속에서 부모 교육도 받고 또 차분히 계속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양육 태도에서 어떤 잘못된 점도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을 깨닫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더 챙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나는 학대를 참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그 학대를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한 이 사례가 가장 인상에 남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안정선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다 보니 어릴 적 엄격한 부모님이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지금은 힘이 약해진 아버지에게 복수하듯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훈계를 한다고 가했던 폭력이 자녀를 가정폭력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언과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또는 시청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 안정선 소장님부터 차례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풍토가 가정폭력 범죄를 막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가족이라 하여 신고를 꺼리거나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가, 이웃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모두가 가족폭력을 단순한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조은경 선생님. 예, 저 같은 경우도 피해를 당하신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역사회 안에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부터 중장기 보호시설이 있으며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교육, 그다음 법률 지원, 그다음 심리적 상담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이 있는지 알았으면 빨리 왔을 것이다. 도움을 좀 빨리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역사회에 이런 시설들이 좀 홍보도 되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면 수사기관인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꼭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희 장사님. 예. 예, 가정폭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의심이 되거나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그게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학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등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고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열린 토론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의 평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 포럼이 주관하고 강주광역시가 혼한 열린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패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